유니티 프로젝트에서 스트럭트 키워드 앞에 붙는 read only, record, ref 이 수식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오늘은 스트럭트 사형, 제가 IL 수준에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유니티 실전에서 언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유니티에서 캐릭터의 위치를 나타내는 타입을 만들 때 보통 이렇게 시작합니다. 간단한 스트럭트죠. X와 Y 두 개의 정수 필드를 가진 값 타입입니다. 그런데 실제 유니티 프로젝트를 보면 이런 코드도 등장합니다. read only 스트럭트와 record 스트럭트. 같은 스트럭트 키워드인데 앞에 수식어가 붙어있죠. 단순히 기능을 추가한 것이라고 넘기기에는 각각이 근본적으로 다르게 동작합니다. 스팬이나 네이티브 어레이의 내부를 보면 또 다른 것이 등장합니다. ref 스트럭트. 이 타입은 일반 스트럭트와 달리 스택에만 살 수 있는 특수한 제약을 가집니다. 방어 복사가 조용히 발생해 성능을 갉아먹는 경우, 박싱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믿었는데 힙 할당이 생기는 경우, ref 스트럭트를 리스트에 넣으려다 컴파일 오류가 나는 경우, 이 모든 상황이 스트럭트 사형제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깁니다. 먼저 스트럭트의 기본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스트럭트는 C샵의 값 타입입니다. 값 타입이란 변수가 데이터를 직접 보관하는 타입을 말하는데요. int, 플로트, 둘이 모두 이 범주에 속하고 스트럭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래스, 즉 참조 타입과의 핵심 차이는 메모리 위치와 복사 방식에 있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을 보겠습니다. 왼쪽이 스트럭트, 오른쪽이 클래스입니다. 스트럭트는 스택에 직접 값을 저장합니다. B, A라고 하면 스택에 A의 값이 통째로 복사되어 B가 만들어집니다. 두 변수는 완전히 독립적이죠. 반면 클래스는 스택에 힙 주소만 저장합니다. B, A를 하면 두 변수가 같은 힙 객체를 가리키게 됩니다. 스트럭트의 장점은 힙 할당이 없으니 GC 부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 크기가 크면 복사 비용이 올라갑니다. 코드로 확인해 봅시다. 포지션이라는 스트럭트를 정의했습니다. 첫 번째 줄을 보면 스트럭트 선언이 있습니다. X와 Y 두 개의 정수 필드를 가지고 생성자와 텔레포트 메서드가 있습니다. 16번째 줄을 보면 BA로 대입하는 순간 값이 복사됩니다. 17번째 줄에서 B의 텔레포트를 호출해도 A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18번째 줄 출력을 보면 A.X는 여전히 1이고 B.X만 99가 됩니다. 이것이 값 의미론입니다. 각 변수가 독립적인 복사본을 보유하는 것이죠. IL을 직접 들여다봅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부분은 첫 번째 줄입니다. 포지션 스트럭트가 밸류 타입을 상속한다고 선언되어 있죠. extends value 타입, 이것이 CLR에게의 타입은 값 타입이다 라고 알리는 방식입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을 보면 필드 선언에 new obj가 없습니다. 힙, 헤더 없이 X와 Y가 직접 배치됩니다. 생성자 내부를 봅니다. 14번째 줄의 stfld 포지션, xstfld는 필드를 직접 설정하는 명령어입니다. 힙을 거치지 않고 스택 위의 스트럭트 인스턴스에 직접 값을 씁니다. 17번째 줄의 stfld 포지션, y도 마찬가지입니다. x와 y 모두 stfld로 직접 설정됩니다. 힙 할당 없이 스택의 스트럭트에 바로 값이 기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스트럭트의 보장과 제약을 정리해 봅시다. 보장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힙 할당이 없다는 것, 대입 시 독립적인 복사본이 생성된다는 것, 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제약도 있습니다. 스트럭트는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IL에서 실드와 밸류 타입 상속 구조가 이를 강제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나 인터페이스에 대입하면 박싱이 발생해 힙 할당이 생깁니다. 이제 read only 스트럭트로 넘어갑니다. read only 스트럭트가 왜 필요한지 이해하려면 방어 복사 문제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in 파라미터는 값을 복사하지 않고 읽기 전용 참조로 전달하는 키워드입니다. 큰 스트럭트를 매번 복사하지 않고 원본 주소로 전달하니 성능 최적화가 될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는 컴파일러가 몰래 복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메서드 내부에서 인스턴스 메서드를 호출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그 메서드가 디스를 수정할 수 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 메서드 호출 전에 복사본을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방어 복사, 디펜시브 카피입니다. 다이어그램으로 비교해봅니다. 왼쪽의 일반 스트럭트에서는 in 파라미터로 전달해도 메서드를 호출할 때마다 방어 복사가 발생합니다. 원본 스트럭트에서 복사본이 만들어지고 복사본으로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IL에서는 ldobj mutable point라는 명령어가 이 복사를 담당합니다. 반면 오른쪽의 read only 스트럭트는 다릅니다. 컴파일러가의 스트럭트는 절대 변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원본 주소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복사 없이 직접 호출하죠.
유니티의 업데이트 루프에서 수천 개의 엔티티를 처리한다면 이 차이가 누적되어 성능에 큰 영향을 줍니다. 코드로 봅니다. 뮤터블 포인트는 일반 스트럭트입니다. 7번째 줄의 컴퓨트 메서드는 this를 읽기만 하지만 컴파일러는 그 사실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번째 줄에서 in으로 전달받아도 12번째 줄 p.컴퓨트 호출 시 방어 복사가 삽입됩니다. 성능 최적화를 기대했으나 실제로는 불필요한 복사가 발생하는 것이죠. IL을 보면 방어 복사의 증거가 명확합니다. 6번째 줄에 로컬 변수가 선언됩니다. 방어 복사본을 담을 공간이죠. 9번째 줄에서 원본 주소를 로드하고 10번째 줄에 LDOBJ 뮤터블 포인트, 이것이 핵심입니다. LDOBJ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값 타입을 스택으로 복사하는 명령어입니다. 원본 뮤터블 포인트 전체가 복사됩니다. 11번째 줄에서 복사본을 로컬 변수에 저장하고 그 복사본으로 컴퓨트를 호출합니다. 이제 리드오니 스트럭트로 바꿔봅니다. 첫 번째 줄에 리드오니가 붙었습니다. 이 한 단어의 차이가 컴파일러의 동작을 완전히 바꿉니다. 7번째 줄의 컴퓨트 메서드는 동일하지만 이제 리드오니 스트럭트이므로 this를 절대 변경할 수 없음이 컴파일 수준에서 보장됩니다. 그래서 12번째 줄 p.컴퓨터 출시 방어 복사가 사라집니다. IL을 비교해봅니다. 로컬 변수에 뮤터블 포인트가 없습니다. 6번째 줄에서 in 파라미터 주소를 로드하고 7번째 줄의 주석을 보면 LDOBJ가 없습니다. 방어 복사가 생략된 것입니다. 8번째 줄에서 원본 주소로 바로 컴퓨트를 호출합니다. 앞서 봤던 테스트 뮤터블과 비교하면 로컬 변수 하나, IL 명령어 2개가 사라졌습니다. 유니티 업데이트 루프에서 수천 번 반복되면 이 차이가 의미 있는 성능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리드온리 스트럭트를 선언하면 컴파일러가 3가지 규칙을 강제합니다. 첫째, 모든 인스턴스 필드가 리드온리여야 합니다. 둘째, 자동 구현 프로퍼티는 get만 있어야 하고 세터는 불가합니다. 셋째, 인스턴스 메서드는 암묵적으로 리드온리로 취급되어 this를 변이할 수 없습니다. 이 3가지 규칙이 모두 지켜질 때 컴파일러가 방어 복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컬러 리드온리 스트럭트 예시입니다. 10번째 줄의 with 알파 메서드가 올바른 패턴입니다. this를 수정하는 대신 알파 값만 바꾼 새 컬러 인스턴스를 반환합니다. 반면 13번 14번째 줄처럼 A 필드를 직접 바꾸려 하면 CS0191 컴파일 오류가 납니다. 리드온리 스트럭트는 생성 후 절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불변성을 원한다면 새 인스턴스를 반환하는 패턴을 사용해야 합니다. 유니티 핫패스에서의 실전 예시입니다. 피직스 데이터를 리드온리 스트럭트로 정의했습니다. 벨로시티, 매스, 드래그 모든 필드가 리드온리입니다. 15번째 줄의 어플라이 드래그 메서드는 this를 변경하지 않으므로 in 파라미터에서 방어 복사 없이 호출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물리 시스템이 있는데 1000개의 엔티티 배열을 관리합니다. 25번째 줄에 컴퓨트 넥스트 포지션 메서드를 봅니다. in 피직스 데이터로 봤습니다. 29번째 줄에서 데이터.apply 드래그를 호출해도 피직스 데이터가 리드온리 스트럭트이므로 방어 복사가 없습니다. 20번째 줄의 업데이트 루프에서 이 메서드를 1000번 호출해도 불필요한 복사는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니티 핫패스에서 리드온리 스트럭트가 왜 중요한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레코드 스트럭트로 넘어갑니다. 게임 이벤트 데이터나 좌표 같은 데이터 묶음을 스트럭트로 만들 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equals, get 해시코드, toString을 매번 직접 구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두면 기본 밸류 타입 equals가 리플렉션 기반으로 동작하는데 리플렉션은 느립니다. 유니티 IL2C PP 환경에서는 스트리핑 위험까지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hit 리절트 하나를 제대로 쓰려면 이렇게 많은 코드를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7번째 줄부터 14번째 줄까지 보면 equals 2개, get 해시코드, 연산자, toString까지 손으로 다 써야 합니다. 디컨스트럭트도 필요하다면 추가해야 하고요. 이 반복 작업을 레코드 스트럭트가 해결해줍니다. 앞서 15줄이 넘던 코드가 이 한 줄로 끝납니다. public record struct hit result, 괄호 안에 프로퍼티를 선언하면 컴파일러가 나머지를 모두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그렇다면 컴파일러가 정확히 무엇을 생성하는지 살펴볼까요? 한 줄짜리 레코드 스트럭트가 컴파일되면 꽤 많은 멤버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줄을 보면 i 쿼터블이 자동으로 구현됩니다. 이 덕분에 딕셔너리나 해시셋에서 팍싱 없이 동등성 비교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 줄의 프로퍼티, 일반 레코드 스트럭트는 get과 set이 모두 있습니다. 즉 변이 가능합니다. 8번째 줄의 생성자, 11번째 줄의 값 기반 동등성 메서드들이 자동 생성됩니다. 18번째 줄에 디컨스트럭트까지 자동 생성됩니다. 한 줄짜리 레코드 스트럭트 선언으로 이 모든 멤버를 얻는 것이죠. 이제 이 한 줄짜리 레코드 스트럭트가 IL에서 어떻게 생성되는지 들여다봅니다. IL의 첫 부분입니다.
첫 번째 줄에서 레코드 스트럭트가 밸류 타입을 상속하고 네 번째 줄에서 i쿼터블을 구현합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줄을 보면 패킹 필드가 꺽쇠 괄호와 K 밑줄 패킹 필드로 생성됩니다. 이것이 프로퍼티가 실제로 값을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열 번째 줄에 셋 밑줄 X, 일반 레코드 스트럭트는 일반 세터가 있습니다. 즉 변이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리드온리 레코드 스트럭트와의 차이점입니다. 자동 생성된 equals 메서드입니다. 일곱 번째 줄에서 이퀄리티 컴페어러를 사용합니다. 리플렉션이 아닙니다. 12번째 줄에 콜버트 이퀄즈로 각 필드를 비교하고 13번째 줄에서 X가 다르면 바로 폴스를 반환합니다. 23번째, 24번째 줄의 OP 이퀄리티는 콜버트가 아닌 콜입니다. 스트럭트 메서드는 가상 테이블 조회 없이 직접 호출되므로 오버헤드가 없습니다. 레코드 스트럭트에는 with 표현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with는 기존 인스턴스를 기반으로 일부 프로퍼티만 바꾼 새 인스턴스를 만드는 문법입니다. BA, with x10 이라고 하면 A의 모든 값을 복사하되 x만 10으로 바꾼 새 인스턴스가 B에 대입됩니다. 원본 A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줄에서 오리지널을 기반으로 is 크리티컬과 데미지만 바꾼 크리티컬을 만듭니다. 일곱 번째 줄의 출력을 보면 오리지널은 그대로이고 여덟 번째 줄의 크리티컬만 값이 바뀌었습니다. 유니티에서 게임 이벤트 데이터를 변형할 때 원본을 보존하면서 수정된 버전을 만들어야 할 때 유용한 패턴입니다. with 표현식의 IL을 보면 내부 동작이 명확합니다. 두 번째 줄에서 오리지널 주소를 로드하고 여섯 번째 줄 LD록 째명에서 오리지널 값 전체를 스택으로 복사합니다. 일곱 번째 줄 st록.e에서 임시 변수에 저장합니다. 그 다음 변경할 필드만 셋합니다. 즉, with 표현식은 스트럭트 전체를 복사한 뒤 일부 필드만 바꾸는 방식입니다. 필드가 많고 with를 빈번하게 쓴다면 복사 비용이 쌓일 수 있습니다. 레코드 스트럭트와 레코드 클래스를 헷갈리지 않도록 비교해봅니다. C#9에서 레코드 클래스가 먼저 나왔고 C#10에서 레코드 스트럭트가 추가되었습니다. 둘은 같은 레코드 문법을 쓰지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핵심 차이점입니다. 메모리 측면에서 레코드 클래스는 힙에 레코드 스트럭트는 스택에 할당됩니다. 기본 가변성도 다릅니다. 레코드 클래스는 기본이 불변이고 레코드 스트럭트는 기본이 가변입니다. 유니티에서 레코드 스트럭트는 주로 게임 이벤트 페이로드, 상태 스냅샷 같은 전달되는 데이터 묶음에 적합합니다. 자, 이제 리드온리 레코드 스트럭트입니다. 리드온리 스트럭트와 레코드 스트럭트를 결합한 것입니다. 자동 생성 멤버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불변성을 보장합니다. 선언은 이처럼 리드온리 레코드 스트럭트라고 씁니다. IL을 보면 일반 레코드 스트럭트와의 차이가 명확합니다. 여섯 번째 줄에 is read-only attribute가 붙었습니다. 이것이 컴파일러에게 스트럭트는 불변이다 라고 알리는 핵심 마커입니다.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줄의 백킹 필드를 보면 init-only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일반 레코드 스트럭트에는 없던 것입니다. init-only는 생성자에서만 값을 설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셋 밑줄 X 메서드를 봅니다. 세 번째 줄에 모드렉 is external init이 붙어 있습니다. 모드렉은 CLR 수준의 required modifier입니다. 이 모디파이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런타임은 메서드 호출을 거부해야 합니다. 열 번째, 11번째 줄의 주석처럼 이 세터는 생성자와 with 표현식에서만 호출 가능합니다. 일반 코드에서 .x 값을 시도하면 컴파일 오류가 납니다. 실제 사용을 보면 두 번째 줄처럼 히점 데미지를 직접 바꾸려 하면 CS8852 컴파일 오류가 납니다. init-only 프로퍼티는 생성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네 번째 줄처럼 with 표현식을 써야 합니다. 단 with 표현식은 원본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불변성이 필요한 이벤트 데이터나 설정값에 적합한 패턴입니다. 지금까지 4가지 스트럭트를 살펴봤습니다. 이 표를 보면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변이 가능 여부, 자동 동등성, with 표현식, 방어 복사 없음, 스택 전용 여부 5가지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본 스트럭트는 변이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리드-온리 스트럭트는 방어 복사 제거가 강점이고 레코드 스트럭트는 자동 동등성과 with가 강점입니다. 리드-온리 레코드 스트럭트는 두 가지를 모두 가집니다. 레프 스트럭트는 스택 전용이라는 독특한 특성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레프 스트럭트입니다. C#7.2에서 스팬이 도입되면서 함께 등장한 개념입니다. 스팬은 배열, 스택 메모리, 비관리 메모리를 가리지 않고 연속된 메모리 블록을 슬라이스로 표현하는 타입입니다. 이 타입이 올바르게 동작하려면 절대 힙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힙에 올라가면 GC가 메모리를 이동시킬 수 있고
그러면 스택이나 비관리 메모리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무효가 됩니다. refstruct는 이 요구사항을 CLR 수준에서 보장합니다. refstruct 인스턴스는 항상 스택에만 존재합니다. 다이어그램으로 봅니다. 왼쪽 초록색 영역이 스택입니다. refstruct는 여기에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스택 프레임 내에서 살고 메서드가 반환되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지시 간섭이 없으니 제로 카피 슬라이싱이 가능합니다. 오른쪽 빨간 영역이 힙입니다. 여기에 refstruct가 올라가면 안됩니다. 클래스 필드, 박싱, 어웨이트 경계를 넘는 것 모두 금지됩니다. 지시가 메모리를 이동시키면 포인터가 무효화되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refstruct 예시입니다. 선언 자체는 일반 스트럭트에 ref만 추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IL에서는 세 가지 어트리뷰트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IL을 봅니다. 5번째 줄부터 3개의 어트리뷰트가 붙습니다. 6번째 줄에 isByRefLike 어트리뷰트, 이것이 refstruct의 핵심 마커입니다. CLR은 이 어트리뷰트를 보고 박싱, 힙 발당, 인터페이스 구현을 차단합니다. 8번째, 9번째 줄의 obsolete 어트리뷰트는 실제로 deprecated가 아닙니다. 이 타입을 모르는 이전 버전 컴파일러가 실수로 힙에 올리려 할 때 경고를 발생시키는 호환성 안전망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13번째 줄의 필드 선언입니다. refstruct의 필드 자체는 일반 스트럭트와 동일하게 선언됩니다. 스택 전용 제약은 어트리뷰트로만 표현되어 있지 필드 선언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1번째 줄의 stfld 명령어도 일반 스트럭트와 동일합니다. refstruct의 메서드 본체는 일반 스트럭트와 동일한 IL로 동작합니다. CLR과 컴파일러가 isByRefLike 어트리뷰트를 해석하여 힙 관련 모든 조작을 컴파일 타임에 차단합니다. refstruct의 제약 목록입니다. 6번째 줄처럼 클래스의 필드로 사용하면 CS8345 컴파일 오류입니다. 힙에 있는 클래스가 refstruct를 참조하면 refstruct가 힙으로 올라가게 되니까요. 9번째 줄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번째 줄에 박싱도 불가합니다. 14번째 줄에서 오브젝트에 대입하려 하면 CS0029 오류가 납니다. 16번째 줄처럼 C#13 이전에는 인터페이스 구현도 불가합니다. isByRefLike 어트리뷰트가 CLR 수준에서 이 모든 것을 차단합니다. 첫 번째 줄처럼 어싱크 메서드 내 지역 변수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싱크 메서드는 내부적으로 상태 머신 클래스를 생성하는데 refstruct가 그 클래스의 필드가 되어 힙으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8번째 줄의 람다 캡처도 같은 이유로 불가합니다. 반면 12번째 줄처럼 일반 동기 메서드에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니티 실전에서 refstruct, 특히 스팬을 활용하는 패턴입니다. 첫 번째 줄을 보면 네이티브 어레이를 필드로 보유합니다. 네이티브 어레이는 지시가 관리하지 않는 비관리 메모리입니다. 16번째, 17번째 줄을 보면 에즈 스팬으로 네이티브 어레이를 스팬으로 랩핑합니다. 복사가 없습니다. 20번째 줄에서 슬라이스로 첫 100개만 잘라낼 때도 복사가 없습니다. 스팬은 원본 메모리의 일부를 가리키는 뷰일 뿐입니다. 25번째 줄에서 퍼스트 백의 값을 수정하면 원본 네이티브 어레이가 직접 수정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줄의 스택 얼록 패턴도 중요합니다. 인트 64개짜리 임시 버퍼를 스택에 할당합니다. 힙 할당이 전혀 없으니 지시 부담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여섯 번째 줄의 프로세스 배치는 스팬을 받아서 처리합니다. 스팬을 파라미터로 전달하는 것도 복사가 아닙니다. 스팬 자체가 포인터와 길이를 담는 경량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C#13에서 refstruct의 제약이 일부 해제되었습니다. 단넷고와 함께 도입된 기능으로 인터페이스 구현과 제네릭 제약에서 refstruct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줄의 주석처럼 이전에는 불가했던 인터페이스 구현이 C#13에서 가능해졌습니다. 네 번째 줄처럼 IDisposeable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14번째 줄의 디스포즈 메서드도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19번째 줄의 allows refstruct 제약은 더 강력합니다. 제네릭 메서드에서 refstruct 타입도 허용한다는 선언으로 스팬이나 커스텀 refstruct를 제네릭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IL 타입 선언부의 핵심 차이를 정리한 다이어그램입니다. 왼쪽 위의 기본 스트럭트는 추가 어트리뷰트 없이 익스텐즈 밸류 타입만 있습니다. 오른쪽 위의 리드 온리 스트럭트에는 is 리드 온리 어트리뷰트가 붙고 필드에 init 온리 수식어가 붙습니다. 왼쪽 아래 레코드 스트럭트는 i 쿼터블을 구현하고 백킹 필드를 사용합니다. 오른쪽 아래의 ref 스트럭트에는 isByRefLike 어트리뷰트와 obsolete 어트리뷰트, 컴파일러 피처 리콰이어드가 붙습니다. 각 스트럭트 종류가 IL 수준에서 어떻게 구분되는지 이 네 가지 어트리뷰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 어떤 스트럭트를 선택할지 결정하는 흐름도입니다. 스택에만 있어야 하는가? 그렇다면 refstruct입니다. 스팬이나 스택 얼록 버퍼를 다루는 경우죠.
아니라면 자동 동등성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레코드 스트럭트 계열입니다. 그 중에서 생성 후 변이가 없어야 한다면 리드 온리 레코드 스트럭트, 변이해도 된다면 레코드 스트럭트입니다. 자동 동등성이 필요 없다면 일반 스트럭트 계열입니다. 불변성만 필요하다면 리드 온리 스트럭트, 가변이면 기본 스트럭트를 선택합니다. 유니티 실전 패턴 3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게임 플레이 이벤트 페이로드에 레코드 스트럭트를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데미지 이벤트를 레코드 스트럭트로 정의했습니다. 소스, 타겟, 데미지량, 타입을 담습니다. 9번째 줄에서 이벤트를 만들고 11번째 줄에서 위드로 데미지를 2배로 늘린 새 이벤트를 만듭니다. 13번째 줄에서 연산자로 중복 이벤트를 필터링합니다. 자동 생성된 동등성 비교가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두 번째는 물리계산 데이터의 리드 오니 스트럭트를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레이캐스트 인풋은 레이캐스트에 필요한 입력 데이터를 담는 리드 오니 스트럭트입니다. 첫 번째 줄에서 리드 오니 스트럭트로 선언했습니다. 오리진, 디렉션, 맥스 디스턴스, 마스크 모든 필드가 리드 오니입니다. 20번째 줄에 캐스트 메서드를 봅니다. 인 레이캐스트 인풋으로 받습니다. 리드 온리 스트럭트이기 때문에 physics.laycast를 호출할 때 방어 복사가 전혀 없습니다. 프레임마다 수백 번 호출하는 핫패스에서 이 차이가 누적됩니다. 세 번째는 래프 스트럭트와 스택 얼록을 이용한 제로 얼로케이션 패턴입니다. 메시 빌더의 빌드 메시 메서드입니다. 6번째, 7번째 줄에서 버텍스와 인덱스 버퍼를 스택에 할당합니다. 힙 할당이 없으니 GC 스파이크가 없습니다. 14번째 줄에서 셋 버텍시즈를 호출하는 순간에만 최종적으로 메시 객체의 데이터를 넘깁니다. IL2CPP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동작하는 안전한 패턴입니다. 이제 함정들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함정입니다. 첫 번째 줄의 에너미 스트럭트는 일반 스트럭트입니다. 성능을 위해 13번째 줄에서 인 키워드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번째, 9번째 줄의 주석처럼 디스턴스 투 메서드가 디스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고 컴파일러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15번째 줄에 디스턴스 투 호출 전에 방어 복사가 삽입됩니다. 에너미는 헬스, 포지션, 스피드를 포함하니 최소 20바이트가 매 호출마다 복사됩니다. 해결책입니다. 첫 번째 줄에서 리드 온리 스트럭트로 바꿨습니다. 필드들도 모두 리드 온리가 됩니다. 15번째 줄의 주석처럼 이제 디스턴스 투 메서드를 인 파라미터에서 방어 복사 없이 호출할 수 있습니다. 21번째 줄에 디스턴스 투 호출에서 방어 복사가 사라집니다. 코드 한 줄 차이가 핫패스에서 의미 있는 성능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함정입니다. 레코드 스트럭트를 딕셔너리 키로 사용할 때의 함정입니다. 6번째 줄에서 슬롯을 키로 등록했습니다. 8번째 줄에서 슬롯을 위드로 변경합니다. 그런데 9번째 줄 주석처럼 인벤토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레코드 스트럭트는 값 타입이므로 위드는 로컬 변수만 바꿉니다. 딕셔너리 안에 있는 키는 그대로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의도와 다른 동작이 발생합니다. 11번째, 12번째 줄처럼 명시적으로 이전 키를 제거하고 새 키를 추가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함정입니다. 레프 스트럭트를 어싱크 컨텍스트에서 쓰려 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줄처럼 어싱크 메서드 안에서 스팬을 스택얼록으로 만들면 CS 4012 컴파일 오류가 납니다. 9번째 줄처럼 스팬을 사용하는 부분을 동기 메서드로 분리하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12번째 줄처럼 동기 메서드에서 스팬을 처리합니다. 16번째 줄에 어싱크 메서드에서는 힙 배열을 사용합니다. 18번째 줄에서 처리할 때만 동기 메서드에 전달하면 스팬으로 랩핑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함정입니다. 큰 스트럭트를 값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부터 7번째 줄을 보면 라지 트랜스폼의 총 크기가 104바이트입니다. 12번째 줄처럼 값으로 전달하면 매 호출마다 104바이트가 복사됩니다. 해결책은 14번째, 15번째 줄입니다. 리드 온리 스트럭트로 만들고 인으로 전달합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스트럭트 크기가 16바이트를 초과하면 인 파라미터와 리드 온리 스트럭트 조합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함정은 유니티의 IL2CPP 환경입니다. iOS와 안드로이드 빌드에서 유니티는 IL을 네이티브 C++로 변환하는 IL2CPP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스트럭트의 동작은 동일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퀄즈와 get 해시코드를 오버라이드하지 않은 일반 스트럭트는 기본 밸류 타입 점 이퀄즈를 사용합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의 주석처럼 이것은 리플렉션 기반으로 동작합니다. IL2CPP에서 리플렉션은 더 느릴 수 있고 코드 스트리핑으로 아예 제거될 수도 있습니다. 해결책은 9번째, 11번째 줄처럼 레코드 스트럭트를 사용하거나 직접 구현하는 것입니다. 레코드 스트럭트는 이퀄리티 컴페어러를 사용하므로 리플렉션이 없습니다. C# 버전별 변화를 살펴봅니다.
C# 7.2에서 리드온리 스트럭트와 레프 스트럭트가 도입되었습니다. 유니티 2020.x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방어 복사를 방지하는 언어 수준의 방법이 없어서 큰 스트럭트를 만들지 말라는 경험적 조언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줄처럼 C# 7.2, 이전에는 인 파라미터가 있어도 방어 복사를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줄처럼 C# 7.2 이후에는 리드온리 스트럭트와 인을 조합하여 방어 복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C# 8.0에서는 개별 메서드에 리드온리를 붙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줄처럼 이전에는 한 메서드만 불변이어도 스트럭트 전체를 리드온리로 선언해야 했습니다.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줄처럼 C# 8.0에서는 선 메서드에만 리드온리를 붙일 수 있습니다. 이 메서드를 인 파라미터에서 호출해도 방어 복사가 없습니다. 11번째 줄의 인크리먼트는 여전히 변이 가능합니다. IL을 보면 리드온리 메서드에도 is readonly 어트리뷰트가 붙습니다. 네 번째 줄입니다. 이 어트리뷰트가 메서드 레벨에 붙으면 컴파일러가 이 메서드를 인 파라미터에서 호출할 때 방어 복사를 생략합니다. 타입 전체가 리드온리가 아니어도 개별 메서드 단위로 최적화할 수 있는 것이죠. C# 10에서 레코드 스트럭트와 리드온리 레코드 스트럭트가 도입되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줄처럼 이전에는 동등성을 직접 구현해야 했습니다. 네 번째 줄부터 보면 C# 10에서 한 줄로 해결됩니다. 유니티 2022.3 LTS 이상에서 레코드 스트럭트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C# 11에서는 레프 스트럭트의 제약이 부분적으로 해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스펜4 메터블, 아이스펜 파서블 같이 얼라우즈 레프 스트럭트 제약을 가진 인터페이스들을 레프 스트럭트에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C# 13에서 전면 허용으로 확장되었죠. C# 13에서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 줄처럼 레프 스트럭트에 아이디스포저블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를 직접 관리하는 레프 스트럭트를 유직 문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여덟 번째 줄의 얼라우즈 레프 스트럭트 제약은 레프 스트럭트를 제네릭 타입 파라미터로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앞으로 고성능 코드에서 레프 스트럭트의 활용 범위가 더 넓어질 것입니다. 유니티 버전별 C# 지원 현황입니다. 유니티 2019.4 LTS는 C# 7.3을 지원하므로 리드온리 스트럭트와 레프 스트럭트를 쓸 수 있습니다. 유니티 2021.3 LTS에서는 레코드 클래스가 부분 지원되지만 레코드 스트럭트는 아직 미지원입니다. 유니티 2022.3 LTS 이상에서 레코드 스트럭트와 리드온리 레코드 스트럭트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프로젝트의 유니티 버전을 확인하고 적절한 스트럭트 종류를 선택하세요. 최종 정리입니다. 기본 스트럭트는 변이 가능하고 동등성 자동 생성이 필요 없을 때 사용합니다. 크기가 16바이트를 넘으면 인 파라미터를 고려하세요. 리드온리 스트럭트는 변이할 필요가 없고 인 파라미터로 자주 전달될 때입니다. 방어 복사 제거가 핵심 이점이고 유니티 핫패스에 적합합니다. 레코드 스트럭트는 이벤트 페이로드처럼 데이터 묶음에 동등성, 위드 표현식이 필요할 때입니다. 유니티 2022.3 LTS 이상이 필요합니다. 리드온리 레코드 스트럭트는 레코드 스트럭트의 불변 버전입니다. 레프 스트럭트는 스팬, 스태그록 버퍼처럼 GC0가 목표일 때 사용합니다. 단, 어싱크와 클래스 필드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IL 수준 핵심 마커 요약입니다. 코드 리뷰나 디컴파일 결과를 볼 때 이 표를 참고하면 어떤 스트럭트 종류인지 즉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익스텐즈 밸류 타입은 모든 스트럭트의 공통점이고 is read only 어트리뷰트가 리드온리를 is by ref like 어트리뷰트가 레프 스트럭트를 나타냅니다. i 쿼터블 구형과 백킹 필드가 있으면 레코드 스트럭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니티 성능 관점에서의 정리입니다. 일반 스트럭트와 인 조합에서 메서드를 호출하면 LDOBJ로 방어 복사가 발생합니다. 리드온리 스트럭트와 인 조합은 LDR 귿자명 직접 콜, 복사가 없습니다. 스트럭트를 오브젝트에 대입하면 박스 명령어가 나타납니다. 힙 할당과 GC 부담의 직접 증거입니다. 레코드 스트럭트의 동등성 비교는 이퀄리티 컴페어러를 사용해 리플렉션 없이 빠릅니다. 그리고 스팬을 사용하면 GC가 완전히 없는 최고 성능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스트럭트 4형제를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유니티 게임의 성능을 한 단계 높이시길 바랍니다.